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이 됐다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글로벌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거기에 따른 전략까지 세워드렸는데요. 오늘 장중 변동성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또 주말 사이에 나오는 이슈들을 대비해서 오늘은 어떤 매매를 펼치시는 것이 좋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걱정이 앞서실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만큼이나 이 매매 시장도 움츠러들겠지만 관련돼서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지고 몸의 매매 시그널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부터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보합권에서 거의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 시각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2,500선까지 뚫어주기에는 여전히 힘이 좀 부족한데요. 2,480포인트 선에서 코스피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12% 상승하면서 741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저희가 오늘도 잡아보도록 할 텐데 도움 말씀 주실 네 분의 전문가님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이성훈 차장, 임상현 파트너, 윤정식 이사, 박건희 차장과 함께 자세하게 내용 짚어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개장 직후 저희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전에 체크해보고 넘어올 만한 포인트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시황센터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날은 점점 추워지고 있지만 우리 시장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대지수는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하면서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제롬 파월 의장이 비둘기의 날개를 펴내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또 4개월 만에 1,200원대로 내려앉은 원달러 환율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는데요. 양대지수 모두 장 초반에 고점을 터치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처럼 보였지만 전강 후약의 장이 연출됐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만에 2,500선을 터치하면서 개인들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듯 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강보합으로 마치는 모습 포착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10월의 PCE 지수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대두되기도 했지만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나서면서 3대 지수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양대 지수는 강보합 출발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07%, 코스닥은 0.2% 가까이 상승 출발이 예측되는 가운데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보다 자세한 흐름과 예상 체결가 만나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어제 코스피에서는 5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600개 넘는 종목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상승 종목 우위의 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함께 살펴보시면 어제장 하락이 우세한 모습으로 끝이 났는데요. 2위부터 5위 종목 대형주들이 하락 전환하면서 코스피 지수에도 상승폭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5개 종목 모두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이다가 이내 그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만이 홀로 빨간불을 켜내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보합으로 맞췄고 또 한편 국산차의 11월 국내외 판매량이 71만 대를 넘어서면서 수출 호조를 기록했다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또 정부가 자율주행 레벨 4단계를 넘어서 완전 자율주행으로 불리는 레벨 5단계까지 포괄할 수 있는 보험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는데요. 관련 소식 오늘장에서 어떻게 풀이될지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장 어제 상승세를 보였던 삼성전자만이 주가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서 보합권에 머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어제 하락했던 종목들은 모두 상승 전환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부터 LG화학까지는 빨간불, 또 SK하이닉스는 1% 넘게 주가가 빠지면서 파란불을 켜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주의 약세가 예측되는 가운데 SK하이닉스는 83,4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고요. 이 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4% 오르면서 88만 7천 원 선에서 89만 원 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전장에서 삼성 SDI는 전장의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고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기아는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7위부터 9위 종목은 붉게 물들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 우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200원 내린 56,0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홀로 파란불을 켜주고 있고요. 삼성 SDI와 네이버는 어제장의 주가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보합권에 예측이 되고 있고 현대차와 기아는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네요. 오늘 강보합 출발하면서 현대차가 17만 2,5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1,100개가 넘는 종목이 오르면서 마치 불바다 같은 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기분 좋게 마감을 했는데요.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카카오게임즈만이 약보합 마감한 가운데 이 밖에 모든 종목의 주가가 뛰어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총 6위로 잠시 내려앉았던 HLB가 2% 넘게 상승하면서 이 에코프로를 제치고 다시금 코스닥 시총 5위의 자리를 탈환하는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순위의 변동성이 참 많은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떤 순위가 예측이 될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장 어제와 비슷하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HLB가 보합권을 유지하면서 33,200원에서 시총 5위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1% 넘게 빠지면서 65,0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LNF, 카카오게임즈는 강보합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펄어비스와 리노공업이 3% 넘는 상승폭을 그려냈고요. 또 천보도 2.5% 이상 뛰어 올랐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장에서 에코프로와 천보가 보합권에 머물면서 전장의 주가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7위부터 9위 종목은 빨간불을 켜고 기분 좋은 상승 출발이 예측되고 있는데요. 강보합 출발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펄어비스가 50원 뛰어오른 44,900원 선에 셀트리온 제약은 0.15% 강보합하면서 100원 오른 67,600원에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제장 좋은 흐름 보여줬던 특징주들, 또 오늘 주목해 보셔야 할 특징주들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긴축 완화 기대감에 어제 건설주들이 모처럼 한박 웃음을 지어 보였죠. 최근까지 건설사들이 금리 인상 상승과 또 부동산 거래 위축, 또 레고랜드 사태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상당히 부진하는 모습이 연출됐었는데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에 얼어붙었던 건설주 투자 심리가 잠시 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장 동부건설 우선주가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수요일장에서 수주 잔액이 8조 원을 넘는다는 소식에 이미 상한가를 찍었던 종목인데 어제장에서 2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상한가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5만 1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29% 넘게 또다시 뛰어오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부건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동부건설 우선주와 함께 동부건설도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12% 넘게 주가가 뛰어오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11,5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크래프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는 3% 넘게 주저앉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크래프톤이 오늘 글로벌 시장에 제2의 배그라고 불리는 칼리스토 프로토콜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등에 업고 과연 오늘 상승 전환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보합권에서 22만 원의 주가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목해 보셔야 할 특징주 하나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가 내년 1월 말 이후 결정된다는 뉴스가 나왔죠. 이 현재 OECD 국가 가운데 미국과 영국, 또 일본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기도 했습니다. 화장품주와 여행 관련주들의 흐름을 함께 주목해 보셔야겠는데요. 관련해서 아모레퍼시픽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는 2% 가까이 주저앉는 모습이었는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대두되면서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으로 강세를 보이다가 어제 잠시 숨고르기에 나섰는데요. 이 아모레퍼시픽 어제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 검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가운데 강세를 연출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보합권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12만 8,0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타르 월드컵 관련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카타르 월드컵 관련해서 수혜주로 꼽혔던 치맥 관련주가 지난 월요일 우리 대표팀이 가나전에 패배하면서 약세를 보인 가운데 오늘 밤 16강 진출을 위한 대표팀의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승부가 펼쳐집니다. 붉은 악마들이 뜨거운 응원 열기를 볼 것으로 예측되면서 말 그대로 불금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교통 F&B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보합권에서 1,6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지하이텍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하이텍이 그린어리와 함께 2차 전지용 건식 전근 공정 장비 상용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어제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 넘게 빠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 MDS 테크입니다. 인동 첨단 소재가 볼리비아에서 122만 톤의 규모의 리튬 조광권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가 예측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 10% 넘게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6,86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다 현명한 투자 전략 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12월 2일 금요일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이 됐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또 11월 고용 동향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오늘 국내 증시 어떤 흐름을 보일지 자세하게 저희와 실시간으로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오늘 국내 증시 어제 시장과 비슷하다면 장 초반에는 어제 같은 경우 강세를 보이다가 그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후장까지 오늘은 긍정적인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바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장 상황 이야기를 해주실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연결해 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시장과는 또 사뭇 다른 분위기네요. 약세로 좀 출발을 하는 모습입니다만 오늘 시장에서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들일까요? 네, 오늘 역시 예상대로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제 생각에도 어떤 그 낙폭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기대, 어제 또 본다고 하더라도 어제 우리나라 수출 감소 영향 때문에 좀 약간의 상승폭을 좀 반납했었죠. 하지만 중국 쪽에서의 약간의 훈풍을 기대한다면은 이 낙폭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좀 약간 성향이 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통화 정책에 거의 올해 그 시장이 90%까지 반영했다면은 이제 경기 전망 그리고 경기에 대한 지표 이런 부분이 상당수 퍼센트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11월 또 통화 정책에 대한 또 얘기도 계속 나오겠지만은 이 경기에 대한 전망 그리고 중국 쪽에서의 어떤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가 어떤 경기 부양 인프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업종별로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업종별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기업 업종이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하는 업종은 거의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 선방하는 업종은 바로 이제 종이목재 업종이죠. 지금 현재 한솔재지가 0.72%, 이건산업이 0.5%, 유니드비 플러스가 0.47%, 그리고 한창전이 0.3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서비스 업종 지수도 시장 대비엔 좋습니다. 지금 현재 콘텐츠리 중앙이 2.96%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NH 프라임 리츠가 2.82%, 텔코웨어가 1.5%, 신세계 INC가 1.39%, 유엔젤 1.17%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신업종 역시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서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견조한 모습 보여주네요. 인스코비가 0.31% 상승, LG U+4와 SK텔레콤 0.2% 하락, KT도 0.27%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운수창고 업종도 좋습니다. 지금 이 TA항공이 지금 2.08%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우선 TA항공 같은 경우에도 흑자 전환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지만 내년에는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평가도 있고, 특히 일본과 동남아 쪽에서 단거리 노선 쪽에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TA항공이. 그렇기 때문에 역시 여객 회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K항공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자본 확충에 대한 가능성도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K항공에 대한 어떤 저가 매수 관점도 한번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고, 세방이 1.23% 상승, KCTC가 1% 상승, 인터지스가 0.98%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송장비 업종도 지금 시장들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평화홀딩스가 6.19% 상승, 화신이 2.08% 상승, 그리고 이 세종공업이 2.05%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오늘 약간 자동차 부품주들이 뭐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 안에서 화신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의 뭐 샤시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 볼 수 있겠죠. 어떤 이 자동차 뭐 부품 소재라기보다 그 어떤 소재, 그리고 부품이라기보다도 어떤 샤시니까 그 뼈대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 대한 자동차 업종의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꾸준한 뭐 2차, 뭐 전기차든, 뭐 SUV 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항상 필요한 부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견조한 흐름을 계속 항상 주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업종 본다면 역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승 출발한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그나마 이 중소형 건설 업체들이 좀 상승세가 눈에 띄죠. 그래서 대명에너지가 7.5%, 그리고 KH건설이 4.53%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수주 소식도 뭐 KH건설 뭐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화공영이 2.66%, 그리고 KCC 건설이 지금 현재 1.3%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뭐 긴축 우려에 대한 완화가 이 중소형 건설사들의 어떤 뭐 자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도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사들의 주가 흐름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정밀 기계 업종도 괜찮습니다. 지금 레이언스가 11.87%로 이 상승폭을 지금 크게 가져가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파나진 3.81%, 코아시아 옵티스가 3.15%, 레이가 2.16%, 제이시스템 메디칼이 1.51%, 피에스텍이 1.2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중소형 화학주도 괜찮네요. 지금 연우가 10.98%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웹스가 7.78%, CNC 인터내셔널 4.5%, 아이패밀리 SC가 4.29%, 클리오가 2.83%, 동아화성이 2.63%, 그리고 코리아나가 2.28%. 오늘 약간 이 화장품, 중소형 화장품, 뭐 제조업체도 그렇고 용기업체들한테는 약간의 지금 저가 매수가 몰리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본다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1.28% 하락, LG에너솔루션이 0.51% 하락, 삼성바이오로즈 0.57% 하락, SK하이닉스 1.65%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뭐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이 LG화학과 네이버를 제외하면 모든 대부분의 기업들이 1~2%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도 0.69% 상승세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뭐 LG화학에 대한 뭐 증권사도 목표 주가를 거의 90만 원까지는 계속 제시는 하고 있죠. 어떤 이제 뭐 유럽 쪽에서 배터리 업체 증설에 대한 차질 부분이 반대 수혜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제에 이어서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성장주죠. 어제 좀 상승세 저가면서 올렸죠. 이 부분이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도 지금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강한 모습을 네이버와 카카오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에코프롬이 1.74% 하락, 세트로헬스케어 0.91% 하락, LNF 0.31% 하락, 카카오게임즈가 역시 모두 카카오로 좋았죠. 0.46%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HLB가 1.05% 하락, 그리고 에코프로 1.41% 하락, 펄어비스가 1.23%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1위부터 30위까지 뭐 기업들 코스닥 본다고 하더라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기업들은 많이 없고요. 케어젠이 지금 3.81%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이 케어젠 같은 경우에 혈당 관리, 건기식이죠. 이 부분이 이제 미국의 아마존에 대한 진출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이 부분은 1분기부터 매출에 대한 본격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 어떻게 보면 건강기능식품을 좀 추가한 이런 사업 부분 쪽에서의 증권사에서 높게 평가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뭐 케어젠을 제외하면은 뭐 클래시스가 1.59% 상승, 그리고 다우데이터가 1.99% 상승, HK 이노엔이 0.39% 상승세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금요일장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우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와는 장 초반 분위기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개인들만 양시장에서 사들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음 전문가님과 연결해서 더 시장의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해 봅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늘 아침 저녁으로 저희 투자자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최근 12월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강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예, 오늘은 좀 약간 뭐 쉬어가는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부분들은 아니다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상승 주기에서는 5일선을 타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5일 주기를 보이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나왔던 부분들은 현재 올해 화요일날 저점 찍고 주중 반등, 주말 일시 약세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나와졌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현재 5일선을 찍고 이제 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금요일이기 때문에 좀 약세 부분들이 약간 진행이 돼서 5일선을 보통 이제 타고 가는 경우가 종가상 5일선이 깨지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좀 약세를 보일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은 현재 다음 주는 현재 월요일부터 현재 강세 파동이 나와줄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운봉 저점, 그다음에 오늘이 5일째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뭐 쉬어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월요일부터 상승 가능성이 많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코스닥 지수도 약간 갭을 메꾸는, 현재 갭을 메꾸고 올라가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5일선을 이제 짚고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생각이 되고, 코스피가 이번 조봉상으로 보면은 아래 꼬리를 달았지만은 상승 삿발 형태가 나와주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12월은 강세장 가능성이 많다고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좀 나고요. 일단은 다음 주 뭐 상황을 약간 뭐 지켜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상승률 이제 상위 종목군의 흐름 이런 부분들을 현재 뭐 전체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약간은 뭐 쉬어가는 테마의 흐름, 그 장세의 또 흐름들이 조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현재 덜 올랐던 현재 제약 바이오주 쪽, 그 다음에 화장품 쪽,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이제 화장품 쪽 부분들 같은 경우에 전체 이제 그 거래량 뭐 상위 종목군들을 잠깐 보시면은 청담 글로벌, 예리 이제 그다음에 연우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격이 높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이제 순환매 형태로 어떤 것을 골라야 될까 이렇게 좀 주저하신 분이 많은데, 예전에 한번 크게 시세를 냈고 이미 많이 알려주고 있는 부분들, 코리아나 한국화 상품 제조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한알령에 대한 그 제한된 조치 때문에 오랫동안 뭐 쉬어졌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거의 한 6년 만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크게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많은데,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현재 장대 양봉에 대해서 흐름을 보이고 나서
한 3일 정도, 이틀 정도 쉬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소폭 갭상승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보통 이제 숨고르기 국면이 있고 나서 일주일 반복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리아나 쪽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한국 상품 제조도 마찬가지죠. 최근 조정운봉의 중심을 다시 한번 회복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한국 상품 제조도 약간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화장품 쪽의 또 흐름들이 오늘 뭐 최근에 이제 강세 흐름들이 나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강세 부분들이 어제 이제 건설주의 어떤 대거 급등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중소형 건설주 중에서 그 순환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가장 탑 하두는 현재 이제 동부건설이었죠.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현재 8조 수주 잔량 해놨다는 것 때문에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갔던 그런 그 요인이 있는데, 중견 건설 업체 부분들이 아마도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후속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그 현재 그 종목군들을 하나씩 살펴본다면은 최근에 언급을 좀 했던 부분들이 이제 금호건설이었죠. 그래서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단기 고점에 좀 해당이 되지만은 숨고르기 조정 국면이 나와준다면은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현재 그 중견그룹주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대기업 그룹 계열사 쪽 부분들은 아마도 그 시장의 안정성들이 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건강그룹 쪽에 어떤 관련된 부분이 이제 KCC 건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KCC 건설이 어제 이제 상승 삿발에서 크게 약간 밀렸지만은 숨고르기 이후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두 번째는 현재 신세계 건설도 마찬가지죠. 신세계 건설 같은 경우도 신세계 그룹주, 그다음에 신세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상가 대형 쇼핑몰 이 부분들도 같이 하고 있죠. 물론 이제 거래량들이 없지만은 이런 그 부분들의 어떤 그 이제 계열사 쪽의 종목군들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HLDNI, 이제 HLDNI도 알다시피 한라건설 계열 그룹주에 있습니다. 사명을 바꿔서 현재 HLDNI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대 양봉의 갭상승의 숨고르기 운봉 이런 이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좀 괜찮은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커다란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변에 이제 복합적인 어떤 프로젝트 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둘씩 나와주고 있는 또 사항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중견 건설업체, 소형 건설업체 말고요, 대형 건설업체 빼고 약간 그 대기업 그룹 계열사의 중견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오늘 강세 부분들을 약간 보여주는 부분들이 2차 전지 쪽의 종목군들입니다. 2차 전지 쪽의 흐름들이 현재 흐름들이 좋은데, 일단 뭐 대장주 쪽에 어떤 전고체 관련된 이슈가 좀 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이수화학 해당이 되는데, 이수화학이 어제 망청 음봉, 3일 전이죠. 3일 전에 망청 음봉, 이제 저점에서 일어난 망청 음봉은 추세 역전에 해당이 되고, 어제 5일선 올라탔고 오늘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 눌림목이 나와준다면 한번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22선 아래에서만 이제 매수가 유효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2차 전지 쪽에 이수화학의 흐름들 외에
한번 이제 관심을 좀 가질 부분들 같은 경우도 현재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도 현재 오랫동안 이 삼각수렴령의 형태에서 이제 터닝이 돼서 신고가 갱신을 약간 준비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노신소재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오늘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올라지는 부분들이 특별한 이제 부분들은 좀 아직 특별한 어떤 움직임들을 약간 보여주는 부분들은 좀 아니고요. 이제 건설주 부분들이 오후장, 그 다음에 화장품주들이 오후장에 약간 올라줄 확률이 많고요. 2차전지 쪽도 약간 끼가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약간 올라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새 어떤 섹터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좀 유효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지수는 좀 쉬어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지만은 다음 주 좀 상승할 종목군의 흐름들, 그래서 하루 이틀 눌림목이 나온 종목군에 대해서 뭐 종가 매수하는 전략을 이제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주가 어떤 순환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친환경 사업에 눈을 돌리는 철강사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원제철 기술을 가지고 이제 수소 어떤 쪽 탄소 포집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이제 그 화학주하고 철강주에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 계열사 쪽에 철강주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쉬어가는 장이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실시간으로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개장한 지 20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수급에는 변화가 크게 없고요. 특징적인 종목은 국내 이슈들 따라서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특징주가 잡히고 있네요. 다음 전문가님 연결해서 시장 컨디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이사님과 이어갑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랑은 장 초반 분위기 사뭇 다른데요. 쉬어가고 있는 흐름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수급 쪽으로만 놓고 보면 어제랑 완전히 정반대죠. 특히 외국인과 기관 양매도가 양시장 모두 나오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 매도가 좀 강합니다. 지금 장 시작한 지 21분 됐는데 코스피에서 1,300억을 넘었죠. 1,356억 원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보통 외국인 매도 나오면 그 다음에 바로 환율 보죠. 환율 봤는데 환율은 변동이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의 무슨 대외적인 환경이 변화가 나타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바뀌었다라기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죠. 물론 미국에서 경제 지표들이 좀 좋지 않게 나오곤 있는데 이 정도로 바뀌었다라기보다는 미국 시장 하락한 부분과 오늘 국내 시장 하락한 부분들, 그리고 전일 국내 시장의 상승폭이 줄어들었던 부분, 세 가지 이유가 사실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차익 실현 매물입니다. 어제 그저께 밤이고, 그리고 국내 시장은 어제 같은 경우 파월 의장의 그 입을 통해서 나왔었던 12월 50bp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12월 50bp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에 대해서 시장은 환호하는 모습을 미국 시장에서 보여줬죠. 특히 나스닥에서 빅테크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환호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장 초반에 좀 환호하는 듯 했으나 상승폭을 상당히 많이 줄이는 모습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었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2,500포인트를 넘어섰어야지 이 박스권 레벨을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있었는데 2,500선에서 다시 부딪혔죠. 매물들이 나오면서 뚫지 못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2,500선을 뚫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2,500선 근처에 갔을 때에는 오늘처럼 그리고 어제처럼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박스권, 그러니까 한 2,380에서 2,400선 정도를 박스권 하단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박스권 상단 2,500선 정도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박스권이 매우 얇기 때문에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빠른 순환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가격적으로 매력주가 높거나 아니면 중국 관련된 종목들, 중국은 확실히 좀 문을 조금씩 열고 있는 모습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종목, 가격적으로 싼 종목들 위주로만 좀 접근을 하시면 매매하실 때 좀 안정성을 높이는 포트폴리오를 보유하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확실하게 문이 좀 열리는 곳에 다음 기대를 좀 걸어보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시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황 위주로 좀 살펴봐 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중국 관련된 종목이라고 오늘 매매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도 관련이 있을까요? 네, 뭐 중국 관련된 섹터 그러면 이 엔터도 생각이 나고요. 게임 생각나고 화학, 철강, 화장품 대표적으로 뭐 이런 섹터들 생각나는데 그 중에서 뭐 가장 좀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아모레퍼시픽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우선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10월 달에 가장 저점이었죠. 9만 원까지 좀 장중에 깨졌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11월 달에는 이평선들 모두 다 넘어섰죠. 그러면 지금 한 13만 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반등한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 향후에 어떻게 될지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중국이 안 좋았습니다. 중국이 좋지 않으면서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예전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럼 중국이 좋지 않았을 때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왜 올랐는지를 본다라면은 중국은 여전히 아직 뭐 문이 조금씩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이 조금씩 열리고는 있지만 실적이 확 좋아지는 모습은 아직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의 다른 외국 다른 해외 국가에서는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비중국 시장에서의 그런 매출액이 좋아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에서의 실적 그리고 국내에서의 실적도 사실 좋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비용 통제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프라인 매장들을 많이 좀 정리를 했죠. 온라인 쪽으로의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좀 많이 가져가면서 비용을 또 통제를 했고요. 그러면은 다시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비용이 통제가 됐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의 선방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문이 조금씩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국의 문이 조금씩 열릴 때 아모레퍼시픽에도 문이 당연히 열리겠죠. 중국 프리미엄 브랜드 그러면 만드는 회사가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이죠. 대표적인 브랜드 한 가지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문이 열릴 때에 그런 기대감까지 있는 상황들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뭐 9만 원 정도에서 13만 원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이전 움직였던 가격 16만 원 대비해서는 한참 아래쪽에 있습니다.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덜하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자리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중국 관련주라고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돼서 어느 쪽을 보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고민이실 텐데요. 오늘의 종목은 아모레퍼시픽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특히 화장품 관련돼서 어떤 종목을 보는 것이 좋을지 좀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얻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그렇다면 저희 오늘 오후장까지 흐름을 쭉쭉 볼 텐데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가는 게 좋을까요? 오늘같이 쉬어갈 때는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까요? 우선 사실 제가 아까 2,400선 정도에서 2,500선 정도를 지수 레인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의 딱 중간 정도에 멈춰 있죠. 매도 금액이 외국인 장 초반에 제가 아까 장 초반에 21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300억 이상의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외국인 매도가 오후장까지 확 더 커진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자리 애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조금 더 커질 수는 있겠지만 드라마틱하게 상당히 많이 커질 가능성은 좀 낮고요. 지금 정도의 지수 혹은 낙폭은 좀 줄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좀 심심한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죠.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 2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는데 요거보다 낙폭이 조금 더 줄거나 아니면 한 이 정도에서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수는 염두를 해두시고 가격적으로 좀 싼 종목들 위주로만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좀 제안을 해주신 그 박스권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 안에서 전략을 말씀드린 만큼 탄력적으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전략 오후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0.76%, 코스닥은 0.36% 정도 하락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어제와는 정반대로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1,400억 원어치 이상 순매도 기조 유지를 좀 하고 있고 양시장에서 개인만 사들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떤 종목들을 그렇게 열심히 사고 계신지 시장에서 변화되는 포인트들은 있는지 체크를 좀 지속적으로 해볼 텐데요.
있는데요. 마지막 전문가님 연결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박건희 차장님과 이어갑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연결했을 때랑은 시장 분위기가 또 180도 다른데요. 현재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시장이 어떻게 보면 쉽다면 쉽고 어려우면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수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참 어려운 시장인데 요즘 장세는 개별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뭐 종목만 잘 찾는다면은 굉장히 좀 돋보이는 스윙을도 낼 수 있는 장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뭐 시장의 키포인트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딱 두 가지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국이 문을 열고 있다. 이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중국 관련돼 있는 그 소비재들에 대해서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뭐 강세 섹터가 화장품, 여행, 그리고 면세점 뭐 이렇게 지금 상위 랭킹에 지금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들이 대부분 다 중국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그 소비 시장이 왜 중요한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은 사실 소비 시장 점유율이 미국, 유로 지역 그리고 중국 이렇게 그 글로벌 3대 소비 시장이 되는데 미국이 한 30%대 정도의 소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 추이를 보게 되면은 2004년도보다 현재의 상황이 점유율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추이는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리고 뭐 유로 지역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점유율이 2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더욱더 떨어지고 있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가 2008년도에 소비시장 점유율이 한 5% 정도 됐다가 지금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해서 지금 15%대까지 이렇게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율 자체로는 3위지만 추이를 보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오는 게 중국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의 그 소비 시장의 행태를 봐야 될 거고 그런 와중에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 봉쇄가 완화되는 이 기조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물고기 잡는 법을 저희 가족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게 되면은 11월 15일쯤에 매달이죠, 매달 15일쯤에 중국의 그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를 꼭 한번 중국 국가통계국에 들어가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창에다가 이렇게 검색어로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중국의 소매 판매를 그 추이를 보게 되면은 왜 중요하냐면은 증시가 제가 유심히 보니까 관련주들이 며칠 있다가 반응해서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만 잘 파악해도 올라갈 만한 종목군들을 미리 선점해서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중국 소매 판매 거를 제가 이제 9월달 거, 10월달 거 이렇게 두 달 거를 이렇게 볼 건데 일단 9월 달에 중국 소매 판매에서 전체적으로 2.5%가 플러스가 나왔었는데 그중에서 힌트를 줬습니다. 이미 9월 달에 화장품 관련주가 MOM 기준으로 전달 대비해서 플러스 10%가 이렇게 나왔었죠. 사실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렇게 소매 판매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저희의 그 화장품 관련주들이 그 당시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바닥권에서 그냥 횡보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이틀 정도 있다가서부터 이제 코스맥스나 연우를 필두로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보면은 화장품주들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섹터로 나눠서 알려드려야 돼요. 자,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 그리고 중국 비중이 낮은 화장품. 이 두 업체들 사이에서 실적 차별화가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매출이 높은 업체들이 실적이 안 좋았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이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 매출 비중이 50%가 넘는 화장품 업체가 한 4군데 정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전문가님 말씀하셨듯이 아모레퍼시픽이 그중에 가장 대표적이고요.
다만 아모레퍼시픽은 상대적으로 되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 화장품주들이 움직일 때 그렇게 큰 폭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시면은 코스맥스하고 연우가 있을 겁니다. 특히 연우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10%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같은 중국 비중 높은 업체들에서도 차별화가 돼요. 그러니까 연우 같은 거 좀 공격적인 성향을 원하시면 연우나 코스맥스가 낫고요. 조금 안정적인 성향을 원하신다 그러면 아모레퍼시픽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에서 이런 중국향이 매출이 높은 화장품들이 약간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적이 꾸준히 났었던 비중국 업체들도 플러스 알파로 조금 섞어가는 게 좋겠죠. 비중국 업체가 어떤 게 있느냐 그게 또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클리오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그리고 아이패밀리 SC 펌텍코리아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좀 CNC 인터내셔널하고 클리오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예, 화장품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소매 판매가 화장품이었다면은 10월 소매 판매로 딱 넘어왔잖아요. 이것도 이제 11월 15일 날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올라오는 게 의류 쪽이 올라옵니다. 의류가 사실 9월 달에도 화장품 못지않게 MOM으로 11% 플러스 올라왔다가 10월 달에도 플러스 7.7% 올라왔어요. 사실 화장품보다 의류 쪽이 더 모멘텀이 현재는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저희 그 국내 10월 전체 백화점 매출이 플러스 8%가 YOY로 올라왔는데 대부분의가 이제 그 여성 정장하고 여성 캐주얼, 남성복, 아동복 뭐 이런 쪽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의류 쪽을 이제 좀 챙겨 보셔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미 또 화장품주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덜 오른 걸 찾으려면 의류 쪽으로 또 돌아갈 가능성이 있고요. 의류 쪽에서 중국 비중이 높은 게 어떤 업체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FNF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NF를 보시면 되는데 중국 비중이 그 중국 사업 때문에 2022년도가 매출액이 YOY로 71%가 성장할 기대가 있고요. 2023년도에도 매출이 YOY로 71%가 성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 리오프닝이 본격화가 되게 되면은 점포당 매출액뿐만 아니라 점포 확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업종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외형 성장을 달성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FNF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이제 좀 안정적으로 볼 거면은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렇게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업종 내에서 탑픽으로 꼽히는 종목이긴 하는데 국내 소비 같은 경우가 2023년도에 럭셔리를 추구할 거냐 가성비를 추구할 거냐 이렇게 두 개로 양극화가 심화될 건데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럭셔리 소비의 견인의 수혜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기준으로 매출액이 6%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1% 정도 성장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불확실성이 가장 낮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돋보인다. 그래서 이게 두 종목을 유심히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제가 이제 관심적으로 보고 있는 게 어제도 그렇지만 기관 위주로 매수가 들어오는 게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에도 또 꾸준히 사고 있는 게 IT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이렇게 좀 되고 있어요. IT 하드웨어 쪽에서는 그 뉴플렉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뉴플렉스하고 선익 시스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오늘 그래서 제 관심주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의류업체에서 FNF 이렇게 하나 꼽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품주에서는 이왕 할 거면 중국 비중 높고 수익성도 좀 탄력 있게 갈 수 있는 거 해보자 해가지고 저는 코스맥스 이렇게 꼽을 거고요. 그리고 기관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IT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VR, XR 게임주가 편입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XR 기기 쪽에 있는 뉴플렉스 이렇게 좀 하고 싶고요. 뉴플렉스는
XR기기 시장 확대가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업체로 이렇게 좀 판단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메타 오큘러스 신제품하고 애플 XR기기가 이제 출시 예정이죠. 이제 그래서 시장의 성장 가속화를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뉴플렉스도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과 더불어서 관심 업종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추천 종목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박건희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시장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약세장 속에서도 저희들 공부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개장 상황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후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